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6일 오전 7시 9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철저한 계급적, 편파적, 좌경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계급적이라는 뜻은 자기 편에 선 사람을 봐주고 대한민국에 반대했거나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호감을 보여주는 그런 인사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에 반하고 이것은 헌법 제7조,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성, 동시에 계급적 차별 금지, 평등권이죠. 에 반하는 그런 인사와 법 집행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오늘 새벽에 검색이 됩니다. 조선닷컴에 실렸는데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 전입을 했는데 2012년에 똑같은 위장 전입 혐의로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답니다. 그때 이분은 위장 전입을 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몇 차례.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3차례 위장 전입을 했고 자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을 해가지고 전과자로 만들었다. 위장 전입한 대법관 후보가 위장 전입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거다. 이때 이분의 김상환 씨의 직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재판정이었습니다. 김상환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 전입을 인정하면서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법관 되어서는 안 되죠. 뭐 다른 자리가 많은데 굳이 대법관 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이 김상환이 52살이네요. 젊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1수석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수 파괴다. 상당히 앞질러서 후보로 추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라고 이렇게 축켜 올렸느냐 하면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과 등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이 경력이 더 중요하게 참고된 거 아닐까요? 2015년에 서울고법부장판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이 다르면은 법정 구속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법정 구속을 했어요. 저는 이 점이 더 중요하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후보로 추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을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다른 이유를 대었었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자신은 위장 진입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10개월을 때렸다. 이러니까 제가 한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47년 10월 11일 패전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 판사였습니다. 당시 34살이었습니다. 그는 암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 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신문 서부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하였습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불법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암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했습니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본인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료 판사들은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 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소크라테스처럼 앞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습니다. 야마구치 판사는 굶어 죽어가면서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암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1947년 8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영양실조와 폐침륜이었습니다. 그는 회복되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은 몇 차례 위장전입을 하면서 위장전입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또 대법관 후보가 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정말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이게 오늘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꾸려가고 있는 법원의 모습입니다. 법원의 모습입니다.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무슨 법관 대표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무슨 혐의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 건의를 하는 이런 정치적 운동판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대법관 후보가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위장전입 한 이유가 이분 아파트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장전입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분은 위장전입 주민등록증을 말하자면 사칭하는 것인데 그것을 심판해야 할 자리입니다. 심판해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대법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는 스스로 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파격적인 다른 선배보다 2, 3년 앞서서 그 대법관 후보 자리에 추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세훈 원장을 법정 구속한
법정 구속한 것과 본인이 위장 전입해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또 다른 위장 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그 두 사건이 자꾸 서로 오버랩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 독립은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가 이룩한 하나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마치 부하처럼 부립니다. 과연 이 대법관 인사에 행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건 곧 밝혀지겠지만은, 머지않아 밝혀지겠지만은, 이게 이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수사 대상이 안 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나쁜 것보다는 합리적인 게 우선한다. 리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논리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법보다는 권세가 앞선다. 권세보다는 하늘이 있다. 이 하늘이 뭔지 아십니까? 민심이고 역사입니다. 민심이고. 지금 법권이 돼 있어요. 권력 밑에 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권력 위에 법이 있어야죠. 그럼 그 권력은 누가 심판하느냐? 하늘이 심판한다. 민심이 심판한다. 선거가 심판한다. 역사가 심판한다. 그런 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같은 분들이. 감사합니다.